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4일 부동산 R114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5제곱미터 이상 대형 아파트와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 경쟁률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대형 아파트의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65.17대 1로 평균 23.1대 2를 기록한 중소형보다 2.83배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넓은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4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전세 가격 주간 단위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9주 연속 상승세가 완화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마지막 주 0.18% 상승률에서 12월 마지막 주에는 0.05% 상승에 그친 겁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이 누적되는 이상 올해도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체 거래량은 18만 1,367건입니다. 그 가운데 월세 거래량은 6만 7,134건으로 전체의 37% 수준으로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1년 이래 최대치였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후 월세 거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이 9주 연속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차법과 또 보유세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올해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가 펼쳐지면서 월세가 급격히 늘고 또 가격까지 오르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다가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신다면요. 전화와 문자 언제든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아래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아래에 나오는 QR코드 찍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와 궁금증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첫 순서로 부동산계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우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유재성 대표님이 2022년 부동산 전망과 투자 전략을 주제로 해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이제 처음 시작부터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깜깜하다라고 할까요? 지금 당장 작년 말 같은 경우 12월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거의 지금 500건대 막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1월 말까지 전체적인 걸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마 1000건대 아래가 될 것 같다. 정말 극심한 정말 거래 절벽이다라고 이제 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거래 절벽 결국은 지금 이제 3월 대선까지 이제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올해는 자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대선이 정말 가장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많이 출렁이고 있고 어쨌든 간에 뭐 3월까지는 좀 거래 절벽 상황은 계속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또 오늘 또 투자 전략 부분들 해서 좀 세세하게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서울시에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조정 쪽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그 12월 지금 이제 마지막 주 그러니까 좀 그래봐야 이제 며칠 전이잖아요. 자, 12월 이제 마지막 주에 서울에서 준공 지금 5년 이하. 자, 그러니까 사실 2021년 뭐 가장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 또 뭐 가장 많이 올랐던 이 부동산 시장 그 안에서도 서울 안에서도 이 5년 이하에 있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새 아파트다라고 하는 바로 그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새 아파트들이 인기가 엄청나게 많으면서 이 새 아파트 쪽이 가격 상승을 계속 이끌어 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12월 들어서는 오히려 지금 마지막 주니까 그렇죠. 바로 지난주죠. 지금 준공 5년 이하 아파트 가격이 자, 0.00%. 네, 정말 이제 시계 제로에 들어갔다. 자, 지금까지 엄청나게 계속 이제 올라만 오던 것들이 지금 0%라는 그렇죠. 뭐 완전 보합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추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이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면 뚜렷한 지금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 5년 이하의 새 아파트들이 지금 오히려 지금 하락에 가까운 그렇죠. 약보합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특히나 지금 뭐 서울권 안에서도 이미 하락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그런 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단지마다 뭐 한 1억 정도가 떨어졌다, 뭐 2억 정도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막 들리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지금 하락 시그널이 좀 뚜렷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서울만 그러냐? 서울만 그렇지는 않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2월 지금 셋째 주가 마이너스 0.03%로 해서 경기도는 이미 하락 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꺾였습니다. 자, 꺾였는데 이것이 하락에서 조금 더 만약에 올라갔다 그러면 아, 이게 좀 조정이구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지금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5%로 지금 2주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지금 조금씩 오히려 커나가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하락 쪽에 지금 그렇죠. 이미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 수도권이 뭐 전국 시장의 뭐 바로미터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와 인천 요 이제 세 곳을 합쳐서 보통 우리가 수도권이다라고 하는데 수도권 이 세 곳을 다 합친 수치를 보더라도 지금 셋째 주 같은 12월 셋째 주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0.02%로 이미 꺾였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 주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0.04%로 오히려 하락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쭉 드린 이 말씀만 이렇게 듣다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확실히 꺾였구나. 이제는 뭐 완전히 뭐 하락할 수밖에 없겠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자,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올 한 해 전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라면 자, 뭐 국토연구원 같은 그렇죠. 이런 국책연구기관들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들이 올해도 작년만큼의 불장은 아니겠지만 올해도 어쨌든 간에 집값이 2%에서 5% 정도는 상승하지 않겠냐. 자, 그렇죠.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올해도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뭐 한 2에서 5%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들을 이제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요. 지금 뭐 경기나 인천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아무래도 좀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뭐 떨어진다는 분들도 있고 뭐 일부 쪽에서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 서울만 놓고 보자면
서울 집값은 지금 뭐 단기적으로 조정을 겪고 있다. 어느 정도 하락하는 단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서울 집값이 올 한해 전체로 봤을 때 올라갈 거냐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죠. 상승 쪽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집값이 결국 우상향하겠다.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는 이런 지금 뭐 조정 시그널이 나타나는데도 왜 그럴까 하고 제가 몇 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신통기획이다 뭐다 해서 그렇죠. 지금 뭐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고 작년보다는 올해도 지금 뭐 청약도 이제 좀 많이 늘어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물량 그렇죠. 지금 청약한다라고 해서 지금 뭐 그 신통기획 뭐 통과한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집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뚝딱.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 입주 물량이 한 2만 가구밖에 안 되더라. 이게 지금 2020년에는 약 한 5만 가구 정도 됐었고 작년에도 그래도 한 4만 가구 정도는 유지해 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2만 가구 정도에서 2020년에 약 한 41%, 한 뭐 전년 대비해서도 약 한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입주 물량이 적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그 2년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료되는 시점이 올 8월 정도예요. 자, 그러면 8월이면 보통 한 지금 아까 뭐 앵커 오프닝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9주째 지금 전세가 지금 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한 5월, 6월 정도 가면 새로 이제 전세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렇죠. 이때는 집주인들이 대부분이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에 의해서 다들 올릴 수 있기 때문에 5% 이상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전세가가 올해 뭐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좀 눌러놨던 것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전세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갭 투자가 용이해지는 상황을 만들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들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가요. 자,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굉장히 강화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간에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뭐 이제 또 일시적으로 완화해준다. 뭐 여당, 야당 후보도 지금 다 이 얘기들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지금 팔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지방 쪽 거를 팔아서 수도권 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고 자, 수도권보다는 또 수도권 안에서도 오히려 서울 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똘똘한 한 채로 지금 계속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렇다라면 결국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운명적으로 계속 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런 뭐 시그널들이 계속 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올 한해 어떤 부동산들 쪽으로 좀 투자자들이 몰릴지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시에서 지금 뭐 신속 통합기획이라고 해서 그렇죠. 지금 재건축 아파트 뭐 지금 압구정, 뭐 대치, 반포, 여의도 지금 그렇죠. 난리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올 한해 재건축 아파트 굉장히 꾸준한 인기를 얻을 것 같고요. 자,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려 신속 통합기획에 102곳이 신청을 해서 우선적으로 21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도 지금 이것이 가장 큰 이슈가 돼서 결국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슈를 몰고 다닐 수밖에 없겠고요. 자, 또 하나 신축 아파트가 지금 좀 주춤하고 상승세가 좀 그렇죠. 좀 꺾였죠. 자, 그러면 작년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무려 평균 경쟁률이 50대 1이 넘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주거용 오피스텔 쪽에 좀 투자도 많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좀 규제가 덜한 땅. 이거는 또 왜 그러냐면 지금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올해 지금 그렇죠. 토지 보상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는데 결국 또 땅 쪽으로도 좀 많이 이런 토지 보상금들이 다시 또 흘러갈 가능성들이 높겠고요. 자, 또 하나는 상업용 부동산 같은 상가라든지 아니면 오피스 같은 자,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들이 어쨌든 간에 주택을 처분하면 그 돈은 결국 부동산을 처분한 돈은 다시 부동산으로 가게 돼 있는데 주택을 처분하고 이제 다시 그렇죠. 주택을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상가라든지 아니면 오피스 쪽 꼬마 빌딩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몰리는 결국은 자산 안분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런 뭐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계가 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투자를 위해서만큼은 조금 더 정확한 정보들 캐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이슈 체크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들 우리 부동산계 유재석 위원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죠. 무료 세미나 열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참여 방법이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자,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체크 먼저 확인해 봤고요.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우리 정보 체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가볼 첫 번째 지역,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인데요. 시세 2억 9,5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영등포구로 가볼 텐데요. 자, 입지 소개부터 또 투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영등포 그렇죠. 서울의 이제 3대도심 중에서 아직까지도 그렇죠. 아직 좀 저평가되어 있는 자, 그렇지만 미래 가치가 너무나 지금 뚜렷한 뭐 영등포 지역 뭐 누구나 이제 뭐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영등포가 좋은 건 다 알지만 이 영등포 안에서 콕 찍어서 어디냐라고 했을 때 영등포 시장역하고 영등포역하고 여의도역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트리플 역세권이면 더할 나위 없겠죠. 자, 그러면서도 이 트리플 역세권 안에서도 그렇죠. 서울의 3대 업무지구 영등포의 투자 키워드는 내가 투자하는 지역이 여의도하고 얼마나 가깝냐 요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여의도와 가까운 제가 좀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영등포 시장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5호선이면서도 지금 여기에 영등포 유타운이라고 해서 그렇죠. 영등포의 가장 그런 고급 아파트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 자,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주변으로 뭐 타임스퀘어라든지 롯데백화점 지금도 잘 되어 있지만 지금 이쪽으로 쪽방촌 개발이나 집장촌 개발 이런 것들 통해서 아주 지금 개발 뭐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지금 올해 하나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영등포역 쪽에서 여의도로 가는 바로 그렇죠. 이 여의대로 이쪽으로 가는 이 바로 요 위에는 고가차도 이게 지금 또 올해 철거가 되면서 큰 대형 광장이 생기면서 여의도와 또 가까워집니다. 자, 그러면서 여의도역 같은 경우에는 5호선과 9호선 더블 역세권이면서 지금 여기에 GTX 비노선이라든지 신안산선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어떤 광역 급행철도들이 또 들어오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영등포 시장역하고 영등포역하고 여의도역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런 지역들 그렇죠. 바로 요런 지역에 입지해 있는 이 지역에 입지해 있는 그런 1.5룸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도 정말 놀랍게 변신을 하고 있죠. 영등포랑 여의도 참 가깝긴 한데 가려고 하다 보면 도로 위에서도 한참 헤매게 되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개발 호재로 또 이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투자 전략이나 또 시세 부분도 궁금해지거든요. 대표님, 이 부분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간단히 좀 정리를 드리면은요. 자, 영등포 유타운 뭐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영등포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여의도 재건축 같은 이런 호재들의 어떤 수혜를 보면서 그러면서도 영등포 안에 있는 많은 지식산업센터의 수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의도의 금융 업무지구의 이런 일자리들 그러면서 뭐 백화점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많은 상업시설들 그리고 대규모 공원까지 잘 갖춰져 있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 1인 가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 하나에 분리형 거실, 주방, 욕실 이런 1.5룸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안에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이런 기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은 뭐 의류 관리기라고 하는 스타일러 이런 것까지 정말 몸만 들어가면 되는 그런 아주 프리미엄급의 그런 1.5룸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금액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같으면 2억 9,500에서 3억 정도 되는데 자, 지금 뭐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투룸 기준
기준했을 때 이미 6억 1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긴 그래도 2억 9,500에서 3억 1,500이라는 또 그래도 좀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겠고요. 자, 이걸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한다 그러면 2억 8천에서 2억 9천까지 뭐 전세가 되니까 실제로 1,500에서 2,500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해 볼 수 있는 여의도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런 1.5룸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의도에서 가장 가까운 영등포의 1.5룸 오피스텔 소개 잘 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유재성 대표님의 두 번째 정보 체크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입니다. 3호선 신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매물 유형 상가인데요. 시세 7억 3천만 원에서 9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 체크, 일단 입지 분석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올 한 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이 절세 부분. 자, 그러면서도 현금 흐름을 좀 만들고 싶어 하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업용 부동산 쪽을 많이 좀 보게 되고요. 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한강 가까이에 있으면 당연히 뭐 그 월세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까지 좀 누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도 강남 한복판이면 더 말할 게 없겠죠. 그래서 강남대로 대로변 그러면서 강남대로 상권하고 가로길 상권이 시작되는 바로 이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바로 그런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2022년에 강남에서 뭐 서울 안에서 가장 또 큰 이슈라고 한다라면 바로 신분당선의 개통이 되겠습니다. 자, 2호선 지금 강남역까지 와 있는 신분당선이 이제 9호선 신논현역, 7호선 논현역, 3호선 신사역까지 올 5월 달이면 이제 개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시너지가 있느냐?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을 지금 따로따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출발점이 이제 신사역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중에 신사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지금 삼성역, GTX A노선과 C노선이 들어오고 현대글로벌 빈센터까지 들어오는 바로 이 삼성역까지 또 위례 신사선을 통해서 연결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사역은 지금도 3호선 통해서 압구정하고 그렇죠. 반포 쪽을 연결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강남역 쪽, 그다음에 삼성역 쪽까지 연결하는 정말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는 곳인데 이 트리플 역세권 신사역에서 도보로 딱 1분 거리, 그것도 강남대로 대로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어떤 투자 전략으로 임해야 되고 시세는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좀 해결해 주시죠. 자, 아무리 상권이 좋아도 그렇죠. 내가 투자하는 빌딩이 정말 똘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으면 지금 최고 14층에 주차가 무려 214대. 자, 강남대로 대로변에서 그것도 신사역 도보 1분 거리에 주차가 200대 넘어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광장형 쌍둥이 복합 빌딩이 13년 만에 처음 공급이 되는 정말 그렇죠.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빌딩이 되겠습니다. 자, 대지가 무려 790평이고 연면적이 7,700평이나 되는 올해 초에 준공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대규모 빌딩이면서 또 일군 건설사에서 또 그렇죠. 시공을 맡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또 챙겨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같으면 아, 내가 이왕이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그렇죠. 내가 프랜차이즈를 직접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자, 그런데 원래 있었던 데 되면 뭐 권리금 주고 이렇게 또 복잡한데 지금 여기 같으면 권리금 없이 무권리로 해서 그렇죠. 프랜차이즈를 직접 경험해 본다든지 아니면 강남 쪽에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가를 원하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액이 중요한데요. 자, 지금 여기 같으면 한 7억 3천에서 9억 한 5천 정도로 봤을 때 지금 보증금 약 한 7천에서 1억, 대출을 한 4억에서 5억 정도 본다라면 내가 신사역 도보 1분 거리, 강남대로 대로변에 주차가 200대가 넘어가는 정말 이런 광장형 쌍둥이 빌딩에 2억 5천에서 3억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상가에 투자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에서 상가에 투자해 볼 수 있다라는 이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자, 두 번째 정보 체크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유재성 대표님이 2022년 서울권 유망 부동산 투자 총정리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해 주고 계신데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 열리고 있습니다. 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한 번 더 화면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스타일리스트 안호은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호은 대표님이 2022년 부동산 투자 지방을 주목하라. 부산 부동산 투자 포인트는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내용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올바른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한국수익형 부동산 연구소 안호은입니다. 2022년도를 들어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동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향후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투자를 했으면 좋고 어떤 시장에 우리가 이제 틈새 시장에 들어가야 되며 어떻게 세금 절세도 해야 되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서울권이 아니고 경기권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닌 제2의 도시 바로 부산광역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시장이라든지 아파트 시장이라든지 상업용 부동산, 꼬마 빌딩, 토지에 있어서 아니면 경매에 있어서도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강연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시장이시죠? 바로 주택시장이 되겠는데요. 주택시장에 넘어가기 전에 주택시장이 되겠는데요. 주택시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제일 많이들 투자하고 계시는 아파트 시장, 그리고 조금 월세를 좀 많이 받고자 하시는 분들, 상가는 어떤가, 그리고 토지는 어떤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향후 2022년도에는 대출이 어떻게 돼 있죠? 대출 제도가 DSR 제도가 2억 원 이상까지 올라가 있을 때에는 대출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저희가 이제 정부의 규제 속에 많이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집을 지금 내가 사야 될까 아니면 사지 말아야 될까 이렇게 많이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주택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기 전에 저희가 한번 보자고요. 주택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빅데이터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서는 한 80%에서 90% 이상은 향후 2022년도에도 집값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피스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자의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시장 한번 저희가 부산에 있는 아파트 시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낮으면서 수요가 많은 곳 바로 제2의 도시 부산광역시를 주목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DSR 제도가 대출이 2억 원 이상까지는 DSR 제도를 보기 때문에 이제는 매매 가격이 낮은 지방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대출이 2억 원 이상을 받지 않는 이런 소형 아파트라든지 소형 빌라라든지 소형 토지라든지 소형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런 지방의 약간 역세권 위주로 트리플 역세권이라든지 역을 끼고 있는 숲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산광역시의 평균 아파트 가격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심 지역으로 봤을 때는 부산 진구가 있고요. 부산 진구가 2억 8천만 원에 현재 지금 평균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산하면 여러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바닷가 궁금해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해운대구가 되겠는데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평균 시세가 6억 6천만 원으로 현재 많이 최고가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바로 옆 동네 수영구 같은 경우가 지금 4억 원의 평균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군이 좋다고 하는 부산 동래구가 바로 3억 6천만 원에 그 바로 옆 동네 바로 금정구가 2억 8천만 원에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부산에는 현재 평균 시세가 약 최대 6억에서 작게는 2억 원대까지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쪽이라든지 수도권 정도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하기 어려우시거나 내 집 마련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부산광역시나 지방 쪽으로 약간 주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파생적으로 생기는 지역이 있겠죠. 바로 양산시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시세가 2억 1천만 원으로 많이 올라진 상태고요. 그 바로 옆 동네 바로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김해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2억 3천만 원의 평균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부산광역시가 아직까지도 아파트 시장으로서는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 라고 제가 지금 포인트를 찝어드리는 부분인데요. 바로 1순위로 뽑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부산 진구가 되겠습니다. 부산 진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시세가 2억 8천만 원에 지금 현재 시세가 이루어져 있고요. 2억 8천만 원의 평균 시세가 이루어져 있는 이 그 평균 시세를 봤을 때 DSR 제도 2억만 원, 2억까지 봤을 때는 평균 현금 자기 자본 8천만 원에서 한 9천만 원만 있어도 실투자 금액에 좀 많이 부담감이 많이 덜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정부 규제 속에서 이렇게 부산광역시를 이렇게 정리를 하셨을 때는 틈새 시장으로 많이 노릴 수 있는 지역이 있겠는데요. 많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부산 북구, 그리고 부산 진구, 그리고 동구와 사상구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이 네 가지 지역을 조금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이 부산의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뽑아드린 부산 진구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부산 진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 혁신 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생기는 금융인구 종사자만으로 약 3만 명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 인근에 파생적으로 생기는 수요와 공급이 지금 공급 자체가 많이 딸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수요를 잡을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시세가 부산 진구 같은 경우는 2억 8천만 원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산의 중심의 서면역에서 1호선, 2호선 라인을 걸치는 서면역 라인으로 끼고 있는 부산 진구가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다음 시장으로 보게 된다면 부산 지하철 라인으로 제가 한번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지하철 라인으로 서면역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여기가 바로 부산 진구로 들어가는 라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 지역을 5가지 지역으로 제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빅5 상권이라고 합니다. 바로 서면역과 그리고 연산역, 그리고 동래역, 그리고 수영역, 그리고 미남역,
이렇게 빅5 상권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사각형을 이렇게 이루고 있고 현재 이렇게 다 동선이 다 교차가 된다라는 점, 이 부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부산 진구와 그리고 여기 북구 그리고 사상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상구와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어지는 하단선 라인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개통선이 지금 또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저평가되어 있는 이 지역으로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평균 시세가 2억에서 2억 2천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면 집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챙기실 수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지하철 라인을 떠나서 저희가 부산 지역을 좀 꼭 집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3가지 지역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진구가 되겠는데요. 부산 진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서면역을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부산 진구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혁신센터죠. 혁신센터. 바로 국제금융단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금융단지가 되겠는데요. 이 금융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22년 1월 17일 날 부산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된다면 부산 진구의 혁신센터 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향후 유동인구랑 상동인구랑 고정인구가 굉장히 많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저평가되어 있는 부산 진구가 고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사상구가 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여기에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는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는 지금 공급과 수요와 밸런스가 안 맞는 지역입니다. 수요자들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공급이 많이 딸리는 지역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땅이 부족해서 개발할 땅이 부족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역에 파생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부산 진구로 많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구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신규 분양이라든지 꼬마 빌딩이라든지 신규 분양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상구 쪽과 부산 진구 쪽을 꼼꼼히 보신다면은 투자 전략에서 좀 굉장히 많은 소득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구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부산에 가시면 자갈치 시장이라든지 남포동 이쪽 부분들을 좀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시세가 2억 2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첫 번째 부산 진구, 사상구, 중구가 되겠는데요. 중구 같은 경우에도 부산 북항 재개발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북항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나라 중앙 정부 사업에서도 밀고 있는 사업이고 부산 시자체에서도 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를 많이 품고 있는 부산 중구와 그리고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사상구 그리고 개발 호재와 유동인구와 상동인구를 고정적으로 3박자를 이루고 있는 부산 진구 여기 지역을 조금 섬세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부동산을 하는데 시작하는 데서 돈이 그렇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소액으로 어떻게 하면은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지방에 제가 주목을 하라는 이유는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의 방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자, 소액 부동산 투자 방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수도 있겠지만 갭 투자. 자, 갭이 집값이 3억이면 전세가가 2억 8천이면 한 2천만 원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매매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갭은 또 높고 이런 지역을 지금 부산 진구와 사상구 그리고 중구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소형 아파트 위주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는 집값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내 집 마련을 미리 준비하는 수단으로 여러분들께서 갭 투자를 하신다면은 많은 향후 투자 수요에 있어가지고 투자 수익을 많이 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볼 오늘 주제는 3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진구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부산 진구의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문현동에 국제금융센터라고 합니다. 서울에
한 군데, 여의도에 한 군데 있고요. 국제금융센터가. 그리고 부산에 문현동에 지금 한 군데가 더 생기는데 우리나라에는 국제금융센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제 서울의 여의도와 그리고 부산에 있는 서면 인근에 있는 문현동에 지금 생길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에서도 많이들 분양을 하고 있는 현장이 있겠는데요. 바로 생활력 숙박시설이 요즘 분양이 또 붐을 또 많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대출 규제라든지, 제매, 우리가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피를 받고 어느 정도 제매하는 이런 규제 속에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틈새 시장, 생활력 숙박시설을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매는 당연히 부동산 고수분들은 많이들 하시는데요. 제가 경매 세미나라든지 경매 강연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지식산업센터와 생활력 숙박시설을 한번 생숙이라고 하죠. 생숙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토지와 MPL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 기획부동산들이 많이 있는데 사기를 안 당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개발이 가능한 땅만 건축을 하셔야 되고요. 건축이 가능한 땅만 매입을 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손해는 안 보시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MPL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매입해서 배당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또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와 생활력 숙박시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광역시에는 현재 주목해야 될 점이 부산은 서울보다 한 10년 늦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유행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한 10년에서 한 5년, 제일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정도 늦기 때문에 지금 부산에 뜨고 있는 것이 바로 지식산업센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식산업센터에 약간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대출이 제도가 많이 정부에서 누르는 제도가 많이 없고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정부 규제 속에서 틈새 시장을 만들어가는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매 제한 또한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식산업센터 대출도 약 80%에서 최대 90%까지도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소액으로도 접근하실 수 있고 실수요자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식산업센터에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산 소형아파트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부분들이 있겠는데요. 제가 아까 지역을 세 군데를 제가 찍어드렸죠. 부산 진구와 그리고 사상구 그리고 중구 이 세 가지 지역 중에서 1순위로 제가 뽑아드렸던 부산 진구 근처에 소형아파트를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균 시세 매매 가격이 2억에서 2억 2천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2억에서 2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갭 차이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갭 투자로서 소액 부동산으로서 투자하시기 적합하다라고 또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식산업센터는 정부가 도와주고 있고 밀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출의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풀로 받았을 때 여러분들께서 대출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동산에 어느 정도 입문을 하시고 고수분들께서는 대출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투자 금액이 작아지고 그만큼 레버리지, 지렛대의 효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투자 수익까지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과 지자체에서 미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의 지식산업센터에 조금 주목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많은 투자 포인트를 또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대출 같은 경우는 최대 90%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잔금을 계약금 10%를 걸고 나중에 그 건물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가세 환급을 받았을 때 나중에 보증금을 받았고 임차인을 받았을 때는 투자 금액이 원금까지 다 회수가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이 소액 투자와 원금 회수까지 다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현동에 바로 생길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대형 건설사가 지금 수주로 예정으로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랜드마크죠. 바로 45층으로 이루어지게 될
부산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센텀 쪽에 옛날에 구 아파트형으로 만들어진 게 있지만은 혁신적으로 지금 국제금융센터로서는 부산에 두 번째로, 아니 서울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생기는 시장이기 때문에 초고층으로 45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주변 인근에 있는 개발 호재 또한 굉장히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바로 지식산업센터 인근에 문현 1구역과 북항 재개발, 그리고 이거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인데요. 동천 사업이 있습니다. 동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청계천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청계천이 있다면 바로 부산에는 부산 진구랑 남구랑 연결해주는 동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의 청계천, 동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부산에도 이제 동천이 흐르기 때문에 이 동천을 흐르는 따라서 물이 따르는 지역으로 돈이 흐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역에 국제금융센터가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문현 국제혁신센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여기 3단계 개발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 부분에 세제 혜택이라든지 취등록세, 뭐 부분 감면 부분이라든지 재산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면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 투자자분들, 법인 투자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현재 입지 같은 경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로 범내권역과 그리고 부산국제금융센터역, 이렇게 바로 더블역세권의 중앙에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흐르는 지역이 바로 동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동천을 바라보는 지역에서 여기에 바로 지식산업센터가 생기는데요. 서면역 같은 경우가 바로 위쪽에 있고요.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으로 도보로 약 7분에서 9분 정도로 다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주변 인근에 있는 홈플러스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부산은행이나 본점이라든지 뭐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이 부분들도 이 지식산업센터에서 반경 500m에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금융센터가 다 자리를 잡아져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인근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지하철역 세 군데를 또 포괄적으로 이 주변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을 또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소형 아파트들을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입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에서도 도보 5분 정도 거리에서 9분 정도 사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지금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고, 부산과 서울은 약 제가 10년 정도 차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울과 수도권은 갭 투자로서 지금 많이들 지금 유행이 많이 탔었는데, 부산에도 갭 투자로 또 접근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소액으로 틈새 시장을 노리시려면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경매라든지 MPL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작은 소형 아파트들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전세로 갭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부산에서 매주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연을 또 할 건데요.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강연은 제가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도 지금 현재는 저평가돼 있지만 아주 탄탄한 내실을 갖고 있는 매물을 잡는 게 중요하죠. 지금 안호은 대표님, 부산 지역 내에서 저평가 받고 있는 지역들도 좀 찝어주셨는데, 자,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분들 계시죠. 자, 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 상담, 1대1 무료 상담 이어지는데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호은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미나 및 관련 내용들 저희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 열어둘 텐데요. 전화 상담 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또 노란 톡방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QR코드 찍고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